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용입니다. 자, 오늘은 짠! 2018년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했던 과정하고 실제로 중개사로 일해봤을 때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한 계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2017년도에요. 그때가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전공을 막 살려서 취업을 할 생각은 딱히 없었고,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이나 하나 좀 따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부모님께서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책을 한번 훑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법 책을 봤었어요. 민법 책을 봤었는데 한글로 써져 있지만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소 같았으면 그냥 책 덮고 뭐야 안 해 이랬을 텐데, 그때는 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인지 부동산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던데 하는 이제 근거 없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딱 책 봤을 때도 배우는 내용이 쉽지 않고 일단 어려우니까 생각이 이제 딱이 어려우면 그만한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서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좀 바로 시작했던 케이스예요. 준비 과정에 대해서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부모님이 미리 공부를 하고 계셨던 터라 인터넷 강의 학원으로 공부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어받아가지고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했었고요. 요새는 또 학원도 되게 많고 또 워낙 또 잘 되어 있는 터라 뭐 어지간해서는 인강으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편이에요. 인강으로 저도 준비를 했었고요. 보통 공부하는 단계가 이제 그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책으로 복습을 하고 문제풀이 한 다음에 이제 오답 이렇게 맞춰서 그거를 다시 체크하는 뭐 요런 그 순서로 가는 게 일단 정석적인데, 저는 이제 강의를 듣고 바로 이렇게 문제를 조금씩 풀어봤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제가 그때 시작한 게 1월인가 2월 달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되게 좀 조급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빨리 캐치해가지고 빨리빨리 암기를 하려고 강의를 듣자마자 그 파트의 기출문제랑 뭐 이렇게 같이 풀어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월별로 부분을 나눠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는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나오지 않고 한 번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예를 들자면은, 자, 예를 들어서 보면은 민법 과목 안에 물권법 부분에 지상권이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지상권 중에서 법정 지상권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그럼 법정 지상권이 이렇게 366조의 법정 지상권도 있고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요렇게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강의를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1, 2월 달에는 366조의 법정지상권만 강의를 한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제 1, 2월 달에 법정지상권 내용을 강의를 들었으니까 곧바로 막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저는 1, 2월 달에 그 366조에 관한 법정지상권 내용만 들었으니까 보기를 보면은, 자, 이제 2번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기 2번은 제가 1, 2월 달에 그 366조 강의만 들었다면 풀 수가 없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러면은 저는 사실상 이제 문제에 있는 보기를 전부 다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법정지상권 강의를 들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뭐 책 앞으로 가서 이거 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하면서 막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훨씬 많이 받게 돼요. 이 방법은 막 좀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괜히 초반부터 강의 한번 듣고 곧바로 문제를 푼다거나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초반에는 강의 싹 다 듣고 책에 있는 부분 전부 다 다룬 다음에 학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바로 기출문제를 풀지 않고 뭐 강사분들이 OX 문제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거든요. 뭐 아니면 강사분하고 같이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그렇게 문제풀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책을 최소한 2바퀴 정도 돌아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뭐 목차나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오른다 싶으면은 그때부터는 문제집도 같이 풀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준비할 때는 1, 2차 같이 해서 해볼까 하다가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또 병행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1, 2차를 나눠서 준비를 해서 2017년도에 1차, 그 다음 해 2018년도에 2차 해가지고 2년의 시간에 걸쳐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개사로 일해본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고생 끝에 중개사 합격을 해서 일해보려고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여러분 이제 부동산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는 그 물건을 중개해서 돈을 많이 번다 라기보다는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해서 그 물건의 값이 올랐을 때 그럴 때 돈을 정말 한 번에 많이 버는 거고요. 보통 중개사는 그냥 먹고 사는 정도만 벌면 정말 다행인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개사의 수입원은 중개 수수료란 말이죠. 그럼 중개 수수료는 계약이 되어야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럼 초보인 중개사가 과연 계약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못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중개사무소에서 일한 것에 대한 기본급이 주어지냐? 요새는 뭐 약간 기업화되어서 운영되는 곳이 많아졌는데 그런 곳은 기본급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거의 70% 80%는 기본급이 없는 계약 성사에 따른 인센티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것도 이제 본인이 중개사무소를 뭐 개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 계약한다고 해서 그 중개 수수료를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뭐 사무소와 비율로 6대4의 비율로 나눈다든지 뭐 7대3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일했을 때가 생활비가 다 떨어져 가면서 당장 일해야 되는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이 중개사 일을 시작을 하면은 수입이 없는 기간이 꽤나 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일해본 곳이 이제 강남에 이제 사무실 뭐 오피스 이런 곳을 위주로 타겟팅을 하는 중개사무소였는데요. 여기서 일을 한 몇 주 정도 했었어요. 근데 한 일이 뭐냐면 매물 장소에 직접 방문을 해서 임장한다고 하죠. 사진 찍고 광고 올리는 일, 뭐 블로그 쓰는 거 이런 걸 했었거든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공실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 공실인 매물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아직 광고를 올리지 않은 매물 중에서 강남 쪽에 있는 매물을 이렇게 찾아요. 어디 이렇게 가서 임장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루트를 짜요.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그렇게 간 다음에 거기 가서 사진이랑 막 이런 거 찍고 실제로 본 사무실의 넓이나 층고나 뭐 이런 거 어떤지 기록한 다음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 매물들을 네이버 부동산이나 다른 부동산 광고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요. 그 다음에 블로그까지 쓰면은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정도 했는데 처음엔 뭣도 모르고 그냥 했죠. 그냥 했는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수입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지금 돈 벌려고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막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물에 대한 손님을 뭐 어디서 구해올 수를 있나, 아니면은 뭐 좋은 물건이 있는 곳을 뭐 소개받을 뭐 사람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했는데 이걸 계속 하다가 정말 손가락만 몇 달간 빨 수도 있겠다, 딱 삘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거기서 저보다 이제 먼저 좀 들어온 분한테 물어봤었어요, 살짝. 근데 자기도 들어온 지 한 3달 정도 됐는데 3달 동안 한 100만 원 벌었나?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저는 이제 그지가 돼가는데 여기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기본급이 있는 곳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파트 쪽 중개사무소는 보통 이제 기본급을 주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저쪽 이제 성수동 쪽에 한 이제 고급 아파트 이제 중개하는 사무소에 가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정말 힘든 거예요. 주 6일 뭐 일해야 되고 토요일까지 다 나와서 뭐 일요일도 뭐 손님이 있으면 나와야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야근도 엄청 잦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기본급이 어느 정도 꽤 나오냐, 그것도 아니라 최저시급에 미달되게 한 월 100 정도 줬나? 기억이 안 나요, 그 자세한 조건이. 근데 그런 것도 다 참고 제가 그래도 자격증 땄으니까 한번 계약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참고 일하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런 이제 그 중개 로컬 사무소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 일하는 사람하고 내가 정말 안 맞으면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장이 정말 저하고 안 맞는 사람이었어가지고 이틀 만에 때려치게 됐어요. 이 중개사를 내가 왜 땄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지금도 약간은 그거 준비할 시간에 좀 다른 걸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약간의 후회를 조금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개사를 정말 뭐 오래 일해보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하지만, 약간 혹시나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당장 수입이 없어도 뭐 한 6개월 정도 버티실 수 있는 분들, 혹은 뭐 정말 가족이나 친한 뭐 지인이 중개사 일을 하고 있어서 자격증만 취득이 되면 곧바로 일해가지고 뭐 바로 이렇게 좀 수입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경우면 뭐 공부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나는 부동산에 너무 관심이 많고 이 중개사 하는 일이 나의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 전에 중개사무소에서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데, 보조원은 뭐 계약서만 못 쓴다 뿐이지 거의 뭐 중개 업무 전반적으로 다 접해볼 수가 있거든요. 꼭 제발 보조원으로 일을 좀 해보시고 확신이 드시면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 중개사 자격증 공부하면 부동산에 대한 이제 안목이나 뭐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서 하신다는 분들도 뭐 좀 간혹 있는데, 그냥 그럴 거면은 그냥 부동산 관련 뉴스, 뭐 정책 이런 거 많이 읽으시고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시세랑 이런 거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 중개사 공부하는 게 막 가격이 막 싸지도 않거든요. 싸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 정말 공부하는 게 어정쩡하게 하루에 뭐 한두 시간 투자해서 합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개사 시험 준비했던 경험하고 중개사로 아주 잠깐 일해봤던 경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